생신 케이크 위에 초 70개가 파티장 천장을 노랗게 물들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상 맞은편에는 아들 내외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케이크 대신 서류 봉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상석에 앉은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파란색 한복 위로 두 손을 가지런히 얹은 채로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더니 아들 내외가 내민 부동산 계약서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도장은 내가 먼저 찍었다. 노인의 손에서 계약서가 반으로 찢겨 나갔고 아들 내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대체 이 당당한 어머니에게 무슨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토닥TV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의 골목 안쪽 담벼락에 담쟁이가 바짝 말라붙은 작은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달린 빨랫줄에는 무명 수건 두어 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좁은 마당 한켠의 텃밭에는 무와 배추가 얼기설기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5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술래는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도 몸은 여전히 그 시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구들 밥을 짓던 시간,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시간. 이제 챙길 식구는 아무도 없었지만 몸만큼은 아직 그 새벽을 살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찬물에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두어 가지를 꺼내 작은 상 위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 깍두기 한 종지, 멸치볶음 조금. 누가 봐도 혼자 먹기엔 과한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50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새 아이가 밥상 앞에 옹기종기 앉아 숟가락을 들던 시절의 손이 아직도 여럿 분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술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가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고 있었고 그 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밥 한 술을 뜨고 또 창밖을 보았습니다. 뜨고 보고 뜨고 보고 그 사이에 국이 식었습니다. 전화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울렸습니다. 첫째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술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 목소리를 쓸 때가 언제인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주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민호랑 미란이도 다 내려오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면 좋잖아요. 어머니도 좋으시죠? 술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동안 술래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안에서 식어가는 플라스틱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은행잎 하나가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새 아이가 한꺼번에 내려온다고 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술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하나는 빠지고 둘은 잠깐 들렀다가 바쁘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셋 다 온다고 했습니다. 생신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술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집 최명자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술래와 30년 넘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말이 많고 손이 큰 여자였지만 술래의 눈빛 하나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읽어낼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내려온다 했지? 술래가 고개를 끄덕이자 명자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술래야. 내가 지난달에 민준이 처가 쪽 사람한테서 들은 말이 있는데. 술래는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 하는 눈빛으로. 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걔네들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닌 것 같더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텃밭에 배추 잎이 펄럭였고 처마 밑 수건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술래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텃밭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배추 사이에 잡초가 몇 개 자라 있었습니다. 술래는 몸을 굽혀 그것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하나씩.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혼자 버텨온 여자의 등이었습니다. 구부정하지만 꺾이지 않은 등이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술래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결국 상을 그대로 물렸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이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식욕을 앞질렀습니다. 오전 내내 술래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장롱을 열었다가 닫고 안방 문갑 서랍을 열었다가 닫고 손이 가는 곳마다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찍은 사진 몇 장, 남편이 쓰던 낡은 손목시계, 빛바랜 통장 몇 권. 술래는 그것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제자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 점심 무렵 첫 번째 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해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준은 양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해숙은 백화점 로고가 찍힌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의 목소리는 크고 명랑했습니다. 해숙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래는 대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반갑다, 고맙다 그런 말 대신 그냥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주는 쇼핑백에서 홍삼 세트와 영양제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요즘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없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 챙기셔야죠.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진짜 걱정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르고. 술래는 아들의 말을 듣는 둘째인지 많은 둘째인지 모를 얼굴로 부엌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차를 내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등 뒤로 계속 이어졌지만 술래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뒤에 딸 미란이 도착했습니다. 미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 술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밥은 잘 먹고 있어?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래의 눈은 미란의 어깨에 넘어 미란이 차에서 내리며 뒷좌석에 밀어넣은 서류 봉투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미란은 그것을 겉옷으로 슬쩍 덮어두었지만 술래의 눈은 이미 그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예뻐 보인다. 한복 차려입으니까 완전 다르네. 미란이 술래의 한복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손길이 살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어깨를 토닥이는 순간 술래의 턱 근육이 가늘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막내 민호는 저녁이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호는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형과 누나와 달리 선물도 없었고 수선스러운 인사도 없었습니다. 술래는 그런 막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나? 아니요. 들어와.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그 두 글자에 무언가 걸린 듯 잠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주는 연신 분위기를 띄우려 했고 미라는 어머니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소리가 오가는 사이사이 술래의 시선이 한 번씩 미란이 세워둔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가 가방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저녁상이 치워지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미란이 불을 끄고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70개를 다 꽂을 수 없어서 숫자 모양 초 2개로 대신했습니다.
촛불이 켜지자 거실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준이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시작했고 미란이 따라 불렀습니다. 민호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술래는 촛불 앞에 앉아 세 자식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소원 비세요. 미란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술래는 잠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후 하고 불었습니다. 70살의 숨이었습니다. 가늘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초가 모두 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케이크를 자르는 사이 민준이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저희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란이 케이크 접시를 내려놓으며 오빠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무릎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멀리 있다 보니까 항상 걱정이 되고요.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이 동네 집값도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술래는 케이크를 한 입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래서요. 민준의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다시 이었습니다.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정말 좋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 계시면 외로울 일도 없고 건강 관리도 잘 되고 어머니 솔직히 여기서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미란이 얼른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우리가 자주 못 오는 거 엄마도 알잖아. 애들도 있고 일도 있고. 근데 엄마 혼자 여기 계시면 무슨 일 생겼을 때 어떡해. 작년에 옆집 할머니도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잖아. 우리가 다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지, 시설이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 가시면 얼마나 편하실지. 말의 결은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술래는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해 천천히 좁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케이크 접시 위에서 포크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술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자식이 일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슬쩍 미란을 보았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엄마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미리 알아봤어. 집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관리도 안 되고 낭비잖아.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시고 집 걱정은 우리한테 맡기면 돼. 빌라는요? 이번엔 술래가 먼저 물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같이 관리해 드리려고요. 술래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 접시 위에 포크가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민준이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리 서류도 좀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가 불편하시지 않게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리게끔. 위임장이랑 같이 요양원 입소 동의서도 있는데 어머니 사인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할게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냥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되는 거라. 갈색 봉투가 탁자 위에 올라왔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봉투 끝을 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다 엄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알지? 술래는 탁자 위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민호가 옆에서 훔쳐보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꺼진 촛불에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올랐다가 천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술래는 탁자 위의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봉투 안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위임장, 요양원 입소 동의서, 통장 관리 위임장. 서류마다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자리를 미리 표시해 둔 것이었습니다. 꼼꼼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어머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민준이 서류를 어머니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이미 핸드백에서 도장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담긴 작은 도장집이었습니다.
준비성이 빈틈없었습니다. 순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읽는 것인지 그냥 바라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눈가에 힘이 들어가며 감정을 억누르는 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애들 학비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이 집이랑 빌라를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 저희가 잘 관리해서 어머니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조금 숨통이 트이면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처음으로 속내가 비춰진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이 눈치 빠르게 오빠 팔을 살짝 건드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례의 눈이 천천히 민준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숨통이 트인다고 되묻는 말이었습니다.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미란이 다시 나섰습니다. 엄마, 오빠 말은 그냥 우리 다 같이 잘 되자는 거야. 엄마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시고 우리도 엄마 걱정 덜하고. 나쁜 게 없잖아, 그렇지? 순례는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은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눈까지 닿아 있지 않다는 것을 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형과 누나의 말이 오갈 때마다 시선이 어머니 쪽으로 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호,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순례가 불쑥 막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대로요. 가장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민호를 한번 쏘아보았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거 오늘 결정 안 하셔도 돼.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요양원 입소 날짜가 다음 달 초로 잡혀 있어서 빠를수록 좋긴 한데. 이미 날짜까지 잡아두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순례의 손이 서류 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스쳤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빠르게 서류와 어머니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순례의 손이 도장집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순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도장집에서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순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표정도 눈빛도. 다만 그 눈빛이 처음으로 세 자식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민준, 미란, 그리고 민호. 밥 더 먹을 사람 있나?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자식은 탁자 위에 서류들을 앞에 두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눈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가 숭늉을 올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느 저녁과 다름없다는 듯. 그러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세 자식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숭늉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순례는 사발 3개를 차례로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자식은 여전히 탁자 위에 서류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다시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순례가 짧게 끊었습니다. 민준의 입이 닫혔습니다. 순례는 숭늉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세 자식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집이랑 빌라 몇 채 아니면 더 있나요? 그게 다인 줄 알았지. 순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말이 끊겼습니다. 미란이 오빠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을 잡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란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어머니? 순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소. 순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남자를 보는 순간 세 자식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 서류 가방과 정장 차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미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긴장이 섞였습니다. 한재원 변호사님이다. 순례가 짧게 말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민준의 등이 소파에서 떨어졌습니다. 미란의 손이 탁자 위의 서류 봉투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재원은 탁자 옆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진행할까요?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재원이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이게 무슨... 앉아라. 순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민준이 자기도 모르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재원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문서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증된 문서였습니다.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언제? 니들이 오기 전에. 순례는 숭늉 사발을 다시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눈은 세 자식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신 것은 올해 초입니다. 부동산 신탁 계약과 유언 공증, 그리고 재산 관리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민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탁이요? 미란이 간신히 한 단어를 뱉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 전체는 이미 신탁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임장으로 처분하거나 관리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세 자식의 서류 봉투가 갑자기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위임장들이, 미리 표시해둔 도장 자리들이. 민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순례는 그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장은 내가 먼저 찍었다. 한재원이 파일을 한 장 넘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이 완료된 문서이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순례의 필체로 빼곡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준이 목을 빼며 내용을 읽으려 했습니다. 한재원이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은 지역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중 빌라 2채와 현금 자산 일부는 셋째 박민호에게 귀속한다.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이며 내가 떠난 뒤에는 이웃 최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박민준과 둘째 박미란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충분한 사랑을 주었으므로 그것으로 족하다. 낭독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낯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걱정. 순례가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네가 오늘 어머니 걱정해서 온 거가. 민준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요양원 날짜는 언제 잡았노?
내한테 물어보기는 했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빌라 관리 위임장은 언제 만들었노? 내가 부탁했나?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파란 한복이 촛불 꺼진 거실 불빛 아래서 차분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방 안에서 가장 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늙었어도 귀 먹지 않았고 눈 멀지 않았고 정신 나가지 않았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니들이 오늘 뭘 들고 올지 내가 몰랐을 것 같나?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야. 엄마가 힘들까봐. 미란아. 술래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미란의 말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네 눈물은 아껴라. 오늘은 통하지 않는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술래는 그 눈물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돌려 한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 서류도 보여주소. 한재원이 파일에서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자산 내역서였습니다. 술래가 수십 년에 걸쳐 모은 현금과 적금, 임대 수익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눈이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숫자들을 보며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얕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낡은 몸빼바지를 입고 텃밭에서 잡초를 뽑던 여자. 혼자 밥을 차려 혼자 먹던 여자. 전화 한 통의 글에 한마디로 대답하던 여자. 그 여자가 수십 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것을 지켜온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민준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술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니들이 전화하기 전부터.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자식들이 가져온 위임장과 입소 동의서, 그리고 술래가 준비한 유언장과 신탁 계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재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재원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세 자식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등을 굽히고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운 채 마치 아주 오래된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목소리에서 기세가 빠져 있었습니다. 술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 있다. 민준이 미란을 데리고 안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술래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사실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술래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라 하는 눈빛으로. 형이랑 누나가 계획을 얘기했을 때 저도 끼어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오면서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 동안 저희가 얼마나 안 왔는지, 어머니가 생신에 뭘 드시는지도 몰랐는지.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호의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흰 머리카락이 몇 올 보였습니다. 어느새 이 아이도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한 손이었습니다. 네가 제일 늦게 왔제. 네. 밥도 못 먹고 왔제. 네. 그래도 왔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말렸을 텐데. 순례가 아들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네가 말린다고 그게 멈출 사람들이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례가 맞았습니다. 나는 니들이 뭘 들고 올지 알고 있었어. 근데 어미 된 입장에서 먼저 의심하고 맞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 오는 길이 어딘지 알아야 하는 기라. 방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섭지 않으셨어요?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 순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제. 그런데요? 근데 내가 무너지면 내 꺼 지킬 사람이 없잖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그 말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남편 없이 기댈 곳 없이 그냥 혼자 버텨왔다는 것을.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진짜로요. 순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 먹어라. 아직 따뜻하다. 민호가 부엌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순례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아들의 손 위로 어머니의 손이 잠깐 얹혔다가 떨어졌습니다. 말 없는 용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미라는 일찍 짐을 쌌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깍두기, 멸치볶음. 어제와 같은 반찬이었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렸고 세 자식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의 일은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죄송합니다. 밥상 위를 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순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찬 그릇을 민준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더 먹어. 그것이 순례의 대답이었습니다. 미라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순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미란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이 멈추다 움직이다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그 등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미란이 떠난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미란이 다시 한번 순례를 껴안았습니다. 어제의 살가움과는 다른 포옹이었습니다. 더 짧고 더 조용했습니다. 엄마 건강해. 그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조금 더 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호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순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등이 가끔 형과 비슷해 보였다가 또 달라 보였습니다. 민호가 떠날 때 순례는 대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멀리서 오는 거 힘들다.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니. 민호가 멈추어 섰습니다. 저 진짜로 올 거예요. 어머니가 밥 혼자 드시는 거 이제 싫어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희미했지만 무표정이라고 하기엔 따뜻했습니다. 민호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례는 한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란 한복 자락이 살랑였습니다. 어제의 자락과 같은 옷이었지만 오늘은 달리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난리 났제?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나? 됐다. 명자가 잠시 순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야야 박순례. 니 진짜 대단하다. 순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텃밭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배추 사이에 또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몸을 굽혀 그것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순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0년을 이 흙 위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키우고 혼자 남겨진 뒤에도 이 흙을 만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해 봄이 오면 씨를 뿌렸고 가을이 오면 거두었습니다. 잡초는 뽑으면 또 났고 뽑으면 또 났습니다. 그래도 뽑았습니다. 그게 박순례의 방식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손 안에 잡초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뿌리째 뽑힌 것들이었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밭 가장자리에 던지고 다시 손을 흙 속으로 넣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배추 잎이 흔들렸습니다. 처마 및 수건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순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토닥TV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